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OT 했죠, 그죠? 2차 과목에 대한 공부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좀 전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이 뭔지. 이제 공법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예, 공법은 한마디로 뭐 하는 법이다. 규제입니다, 규제. 이게 집안에, 중학생 아들하고 엄마가 있다 그러면, 엄마가 뭐요? 국가지자체입니다. 아들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가 항상 뭐랍니까? 하지 마라 그러죠. 뭐 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 마라. 엄마가 국가지자체로 생각하면 되고, 중2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2 아들은 항상 뭐 합니까? 반발하죠. 국민들은 항상 불법을 쏟아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개 법률이 있다. 공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고 6개 법이 구성되어 있고 6개 법이 외우는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체계가 있어 없어요? 있고 그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대장이 뭡니까? 대장이 이거죠.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 이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이 그냥 보입니까? 의미로 보입니까? 그냥 보이시나요? 의미로 보이시나요? 사람이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나? 의미로, 이 밑에서 보면 의미로 안 보이나? 대상을 뭐로 대상했나요? 얘를 대상으로 했죠. 뭐 하자? 그 다음에 뭐 하자? 테마가 계획과 이용 두 개의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자? 뭐부터 하자? 이용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운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용을 하죠. 이게 국토 계획 및 위헌한 법입니다. 단순한 법이 아니죠.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법이더라?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를 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계법 안에서도 흐름과 목차가 있거든요. 그 목차를 오늘 외우게 해줄게, 내가. 목차를 외우게 해줄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방에 외워줄게. 1년을 걸려도 못 외우는데 외우게 해줄 테니까 봐봐요. 흐름을 알면 돼요. 그러면 이게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논리 구조를 알면 그 논리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법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법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국토를 어떻게 하자? 계획을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시죠. 맞아?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뭐더라? 법률입니다. 그 법률이 뭐예요? 규제법이다. 이겁니다. 규제법. 대상은 국토를 대상으로 했고 계획과 이용 규제입니다. 그죠? 근데 뭐가 문제 있어요? 계획이 문제 있죠. 그러니까 선계획이죠. 선계획. 그 다음에 무슨 규제 한 개? 이용 규제 한 개. 그러니까 계획 규제 하나하고 무슨 규제가 있어요? 이용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 내용에 들어오면 무슨 규제가 나와줘야 되고 계획 규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규제가 있어야 될까요? 이용 규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규제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국토에 대한 계획 규제다 보니까, 그죠? 국토에 대한 교육 규제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규제가요. 여러분들 책장을 넘기면 좀 더 나올 건데, 책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냐면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 배울 겁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광역 도시 계획.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광역 도시 계획이니까 부산 광역시 도시 계획이가, 인천 광역시 도시 계획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광역이란 말은요, 우리 공부에서는 광역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넓다라는 개념이 이제 포함된다는 걸 아실 건데, 공법적 개념은 두 개 이상의 뭘 말한다?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실제 법적 개념으로서 광역은요, 광역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란 말이에요. 실제 말이, 원래 말이 그래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여러분,
봐봐. 인천광역시가 있잖아요. 그죠? 부산광역시도 있는데 인천광역시가 옛날에 뭐였냐면 인천시예요. 인천시. 인천직할시인가 인천시인가 그랬어요. 어쩌다가 인천광역시가 됐습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인천광역시가 된지 압니까? 옛날에 인천시였다니까요. 과거에. 뭐 한 20, 30년 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강화군하고 합쳐지면서 인천광역시가 됐어요. 광역. 2개 이상의 시군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광역시예요. 부산광역시. 제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죠. 그죠? 옛날에 부산 직할시였어요. 어떻게 하다가 부산광역시가 된 줄 압니까? 기장군하고 합쳐지면서 된 거예요. 그게 광역시예요. 그리고 광역시가 됐다니까요. 광역버스 있죠. 광역버스. 빨간색. 뭔데? 광역버스가 뭔데? 광역버스가 뭔데? 광역이네 뭐라고 했어?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라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광역버스 아이가? 광역버스가 2개 이상의 시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광역버스 아이가? 아이가? 들어보니까 맞죠. 지하철 2호선 있죠. 2호선. 2호선을 뭐라 불러요? 내부순환선. 왜? 서울 안에서만 뺑글뺑글 돈다니까요. 뺑글. 우리가 관내 4호선 있죠. 4호선을 뭐라 불러요? 응? 광역 지하철이라고 불러요. 2 이상의 시군을 왔다 갔다 하잖아. 광역이란 말이 넓다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좀 정확하게 들어가면 몇 개 2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을 허물어 버리면 그걸 광역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광역도시계라는 것은 부산의 도시계획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 아니고 그죠? 어디 이상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의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의 그냥 장기적인 뭘 말한다? 발전 방향을 제시하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 서울과 과천과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 서울, 과천, 안양, 성남, 용인, 경기 서울 포함해서 경기 남부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했죠. 그럼 그게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천하고 부천의 발전 방향, 인천, 부천, 그다음에 안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죠. 경기 서부권.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참 그 선거철에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을 뭐 하겠다? 확장하겠다. 그러고 나니까 부산에서 그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치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도 다 광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광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2개 이상의 특강시군이 공통분모로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어떤 먹이거리가 있겠죠. 그죠? 발전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만들어내면 뭐라 한다? 그게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계획이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도시계획인데 지금은 이제 군을 넣어가지고 도시군계획이라 불러요. 요거는 어디의 발전 방향이냐면요.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 이걸 도시군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관할의 발전 방향. 이 관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공법에서는. 이거를 알면 공법 일단 양을 일단 10분의 1로 줄이죠. 10분의 1이고 10분의 1은 날리고 10분의 9만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관할을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인데 도시군계획은요. 도시군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 관할, 특광시군인데 이것의 발전 방향인데 이 도시군계획이 2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어디의 발전 방향인데 라고 하니까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뭘 제시한다? 방향을 제시하죠. 그러면 얘를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할 해볼게요.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서울시 기본계획,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부산시 기본계획,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안양시 기본계획, 강원도 강릉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강릉시 기본계획, 춘천의 장기 발전 방향이죠. 그럼 춘천시 기본계획, 강원도 정선의 장기 발전 방향이죠. 정선군 기본계획. 이걸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 그걸 뭐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합니다. 근데 보니까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두 개의 계획을 적어 놨거든요. 자, 계획인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뭐야?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써? 두 개 이상이고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 써? 한 개죠. 한 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공통점이에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경기 남부권을 갖다가 경기 북부권을, 서부권을, 동부권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IT 산업 육성, 어떤 지역은 관광벨트 육성, 어떤 지역은 뭐 육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방향이에요, 방향. 그렇게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방향을 만드시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 세부적 지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세부적 지침은 기본계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이 방향이 뭘 주냐면 지침을 줘요. 지침을 주면 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계획은요, 추상적인 무슨 계획 한 개, 기본 계획 한 개, 구체화되어 있는 무슨 계획이 있더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그래서 글자를 봐봐요. 뭔가 한번 봐봐.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한글만 알아도 뭐의 기본이 된다라니까 내용이 포괄적이고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뭔가를 뭐한대? 관리한대. 그 글자를 말하니까 글자. 한글은요, 한글은 한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자를 잘 보면 의미가 대부분이 파악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봐. 도시하고 군을, 도시군 뭐 한다? 그걸 뭐 한다? 관리한대. 관리하려면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관리할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구체화되어 있는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관리 안에는 그럼 구체적 대상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나와야 되겠지. 그 구체적 대상이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있죠. 어떤 말 하고 있어요? 지금 국토의 개입 및 위헌한 법률을 합니다. 지금 드디어. 지금 제가 범위를 수업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첫 시간에 뭐 했냐면 2차를 했어.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두 번째 시간에는 공법을 했어. 공법 안에서 6개의 법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법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 점점? 범위를 좁혀오는 겁니다. 찌머리를 하고 있는, 이 사냥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어떤 글자가 지금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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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계획이 이렇게 책에 쭉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렇죠. 왜 당연한 거야? 그래, 국토계획법이. 이 법을 만들 때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니까. 우습습니까? 자, 그래서 법의 목적이, 그러니까 주택법에 토지를 다루면 안 되지 않나? 여러분들 이거 일단 제가 이 흥분을 하는 게 아니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미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어렵대 공법이. 아이씨 그렇게 공부하면 어렵지 당연히. 야는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2003년에. 왜? 그 전에 그런 문제가 많았다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좀 해보자 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뒀겠어?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야. 그럼 계획을 잡았어. 10년 계획, 장기 계획이잖아. 장기 발전 방향이잖아. 10년 계획을 잡았어. 정권이 바뀌어. 시장도 바뀌어. 함부로 바꾸면 돼,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옛날에는 이걸 했기 때문에 수시로 바꾼다고 물기를 다루고 고속도로를 바꾸고 한다니까 마음대로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계획을 통해서 온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꾸 바뀐다고 바꾸지 말고 이렇게 가라. 국가 정책으로 가라. 그거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다 계획을 놓잖아. 그 계획이 먼저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1 플러스 1이 2가 당연하듯이 계획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오이씨 꼭 계획이 이리 많이 나오노 이러지 말라고 공부할 때. 그럼 하지 마. 중에서 공부를. 계획을 배우기 싫으면. 그래서 계획이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여기서 12개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10개 나와요. 계획에서 1문제 나온다고. 계획에서 1문제 나오는 게 이상해 당연해. 그걸 당연한 거지. 뭐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국토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니까 우리나라는요. 이용 잘했다니까. 산업단지 만들고 얼마나 국토를 이용 잘했습니까. 근데 계획 없는 무분별한 게 무분별하다 그러면 앞에 그 뭐 정치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비판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무분별한 게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서 했겠죠. 근데 그게 그 폐해가 지금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 폐해가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좀 조밀조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좀 달라졌을 건데 그 계획 없는 계획이 없진 않았겠지. 계획이 있긴 있었는데 그 국토 공간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때로는 지역적인 때로는 이해관계 이런 계획이다 보니까 그 폐해를 우리가 받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가 받는 거야.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토 공간에서 제일 큰 문제. 응? 수도권 집중화 현상.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요. 저출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저출산이에요. 2명이 결혼해가지고 몇 명을 놓습니까? 0.7을 놔요. 그죠? 그래서 수학자가 계산을 했대요. 2명에서 0.7, 2명에서 0.7 이렇게 줄잖아. 한 세대가 보통 30년을 기준하거든요. 그럼 2,500 몇 년인가 되면 대한민국에 너 혼자 살아. 아싸. 타워팰리스 혼자 살면 돼. 진짜라니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2,500 몇 년이 되면 한 명 산답니다. 한 명. 왜냐면 0.7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서남북 간의 전반적인 균형, 산업의 배치 등등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조금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팍팍하잖아요, 삶이. 그죠? 결혼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결혼했다 그러면 집이 필요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한 4, 50년 전에는 CC 대학에서 이제 만난 거 CC가 만난 거지. 그래서 남자는 시골에서 소 3마리 팔아가지고 대학을 다녔고 그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러고 뭐 집안의 형제들의 희생을 통해서 대학을 다닐 수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됐나? 됐다. 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로 시작했다는 드라마가 많아요. 숟가락 2개. 그로 시작했다. 사골세로 시작했다 안 합니까? 그게 옛날에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골세로 시작해가지고 전세로. 그래가지고 그죠? 신도시가 들었을 때 아파트 당첨. 그래서 둘이 손잡고 뭐하고 울고 그리고 빚 갚고 그리고 애들이 뭐 출가시키고 뭐 그게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남자가 사랑해.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랑해. 엄청 사랑해. 벌써 2년, 5년 했어. 결혼하려고 해. 그럼 뭐 제일 먼저 뭐예요? 됐답니까? 됐다가 아닙니까? 됐나? 남자가 됐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물어보죠. 집은? 원룸. 확! 게임 끝. 아니, 그렇잖아. 그 뭘 하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둘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건 아니고 전세를 들어가는 거지. 월세로 들어가든지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거 비용이 높잖아. 만약에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주거 비용을 좀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리고 행복 지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이 깨진 그런 원인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뭘 많이 하려고 합니까? 지방 분권화 정책. 지방이 소멸된다고 안 합니까? 그 소멸되는 게 지금 뭐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들 뭐 무슨 마을에 갔어.
강원도 정선구 무슨 일에 무슨 마을에 갔어. 인구가 몇 명? 50명. 인구 50명 있어. 일반적인 무슨 말씀인데 인구 50명 있어. 50명 중에서 그죠? 최저 연령이 몇 세? 제일 젊은 사람이 몇 세? 80은 너무 심했고. 아, 그 동네 말고. 보통 한 70세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70이라니까요. 막내가 60. 경로당에 막내는 못 가지. 아니 막내가 70이 어떻게 간단 말이니까 가면 85, 90이 앉아 계신데 가면 뭐 해야 돼요? 설령 갔다 하더라도 라면끼리 해야지. 70이 막내니까 라면끼리 해야지.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날 거 아니야. 전입 세대가 없어.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그분이 90까지 산다 하더라도 20년 지나면 동네는 없어지겠네. 근데 그것만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 무조건데. 그리고 인구는 뭐하고 계속 0.7에서 좀 있으면 0.6으로 줄 건데 이게 집 걱정하는 집 사지 마 말라고 집 사. 좀 있으면 애들 집 사줄 필요 없어요. 좀 있으면 집이 철철철 남아 놀게 돼 있다니까. 지어놓은 거 누가 다 살 건데 저 아파트 지어놨는데 이거 누가 다 살 건데 수요가 없는데 영끌 영혼을 왜 끌어모으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이 철철 남아 놀 건데 좀 있으면 지금은 부족한데 나중에 철철철 남아 놀 거라고. 2500년 되면. 그래서 계획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 규제요. 근데 무슨 규제 돼야 돼요? 이용 규제를 해야 되겠죠. 뭐를 이용할 때 규제할까요? 당연히 국토 공간을 이용할 때 규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할 때인데? 라니까 국토 공간을 안에서 1년에 뭘 한다? 개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국토 공간 안에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토지 형질 변경을 하기도 하고 토석을 채취하기도 하고 하는 개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안 돼?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규제를 하겠다. 어떤 규제를 할 건데? 라니까 개발 행위 할 때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뭐 받고 해라? 허가 받고 해라. 개발 행위가. 그래서 크게 나누면 규제는요. 두 개. 계획 규제 한 개, 이용 규제 한 개. 그러니까 뭐가 먼저더라? RS 맞아. 자, 근데 계획 규제 안으로 들어오니까 광역도시 계획 있죠. 그다음 무슨 계획 있고? 기본 계획 있죠. 그다음 무슨 계획 있더라? 관리 계획. 요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냅니다.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창 시절이라 어떤 뭐 다른 도서를 보든지 어떤 논리 구조를 잡을 때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됩니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넓은 개념 속에서 이게 개념을 좁혀와야 됩니까? 추상적인 데서 구체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좁혀 있는 범위에서 범위를 점점점 넓혀 나가는 게 맞습니까? 논리 구조상 어느 게 맞아요?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아니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그래. 모든 개념은 넓은 개념을 잡고 좁혀 나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시험의 공부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점점 양을 줄이면서 막판에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가지고 2단원 수업을 듣는데 막판에 되면 반나절이면 끝내야 돼요. 좁혀 나가야 되니까. 그죠? 봐봐. 목차도 한번 봐봐. 이 목차입니다. 목차도 봐봐. 몇 개에서 국토의 뭐야? 계획 및 이용이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나와야 돼? 계획 규제하고 무슨 규제? 이용 규제. 그러면 계획을 만들 때 큰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돼? 좁은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돼? 큰 계획. 그러니까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 다음에 1개짜리 계획, 관할 계획이 나옵니다. 관할의 계획도 추상적인 게 먼저야? 구체적인 게 먼저야? 추상지 잡았죠? 여기서 지침을 주면 가지고 뭘 만든다?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르니까요. 그러고 계획이 끝났죠? 그럼 무슨 규제? 이용 규제. 국토공간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때? 개발행위를 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 이게 목차입니다. 끝! 이 목차 따라. 여기서 12문제가 나옵니다. 목차를 보시는 목차. 이 목차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목차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봐라니까.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공법, 부동산 공법 안에 몇 개의 법이 있더라고? 6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6개의 법. 그죠? 6개의 법. 제일 대장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테마가 2개입니다. 무슨 테마? 계획 규제 1개,
이용규제 한 개. 그 계획 규제부터 볼게요. 성계획이니까 계획부터 나와야 돼. 그 계획은 넓은 계획이 먼저예요, 좁은 계획이 먼저예요? 넓은 계획. 그게 무슨 계획인데? 그게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을 정한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추상적인 게 먼저야, 구체적인 게 먼저야? 추상적인 거. 그게 무슨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잡았으면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았거든. 방향을 잡았으니까 방향이 뭔가를 지침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는 거죠. 여기는 산업단지 만들어라. 여기는 주거단지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야 돼? 만들죠. 그게 무슨 계획인데? 관리계획. 그 다음에 무슨 규제가 있더라? 이용규제가 있더라. 이용규제는 국토 공간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때? 개발행위를 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 전체 목차입니다. 요 안에 이제 관리계획 안에 6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깨 나갈 겁니다, 제가. 자, 그럼 이제 국계법 목차도 큰 목차를 잡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 성계획이니까 가장 넓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고? 광역도시 계획이 있고, 그죠? 관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은 추상적인 무슨 계획? 기본계획. 구체화되어 있는 관리계획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용규제로서 국토 공간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관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그죠? 관할이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관할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셨는데, 이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보통 첫날 첫 시간에 기절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문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교재 있죠? 교재. 제가 교재를 안 가져왔는데 판서가 되어 있는 거 잠시 빌릴 거예요. 예. 제가 아무 페이지나 펼쳐볼게요. 제가 책을 딱 이렇게 펼치니까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 책을 펼치니까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게 162를 한번 보실래요? 그냥 눈 감고 펼친 겁니다. 162를 한번 보실래요? 162. 이거 참. 제가 이걸 보면 되구나. (162) 펴셨죠, 그죠? 그냥 5페이지나 펼쳐본 겁니다. 쭉 이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 행위는 위기준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누구 나오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도 조례에 따른 게 뭐예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불러주세요. 아무 페이지나 한번 가볼게. 아무 페이지나 불러보세요. 예? 100페이지. 100페이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아무 때나 이제 펼쳤거든요. 아쉽게 특광시장 무수가 안 나오네. 야, 드문데 그걸 갖다가 바로 뽑아내네요. 자, 다른 페이지 하나 불러주세요. 아무튼 다른 페이지. 169. 제가 뭐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69를) 펴졌거든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건폐율용률 완화. 4번에 또 나오네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시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용률을 완화할 수 있다. 노죠. 성장관리계획의 재검토 또 나오죠. 특별자치시도 시장군수. 보시죠. 또 한 번 불러주세요. 아무나. 저 맨 뒤에 페이지 한 불러. 아무거나 불러야 돼. 아무거나. 85. 오케이.
85 폈거든요. 금필 용준이 특 내놓습니다. 아무거나 한 편 보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또 나오죠.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뭐가 나온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군, 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공포 공부를 첫날 첫 수업을 듣고 나면 누가 제일 싫으시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싫어합니다. 진짜 오바이트 납니다. 오바이트. 정말로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여기에다가 줄을 칩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죠. 나온다? 나온다. 한 번씩 나온다. 그죠? 여기에다가 누구로 바꿔서? 국장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 데서 시도를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시험에 냅니다. 자, 근데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군을 갖다가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 여기에 대한 체계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읽히죠. 책이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날 7시간대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오늘은 요것만 알고 가도 솔직히 좋죠. 이거는 이거 이제 알고 나면 밖에 나가서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폼이 나.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지금 딱 20분이면 되거든요. 20분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관할이라고 나왔어요. 관할. 많이 쓰고 많이 듣고 합니다. 관할이란 말이. 관할이 뭐예요? 개념부터 한번 잡읍시다. 관할이 뭘까요? 관할.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신 겁니다. 이거 객관식으로 골라내면 골라내는데 말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는 뭐 굳이 100% 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한 번쯤은 내가 관할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썼고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그걸 말로 내지는 자가 표현하라고 하는데 혼자서 마음속으로 관할이 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관할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누가 사건 사고를 쳤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안양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지. 내 친구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어. 판사로 있어. 친해.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뭘 하면 친구가 내한테 좀 유리하게 줄 것 같아.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툭 이렇게 이제 소장을 제출했거든요. 그럼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관할이 아닌데 이래 합니다. 그때 관할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관할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관할은 권한이 미치는 그건 안 따라야 돼요. 지역적 범위를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지역적 범위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적 범위를 관할이라고 그러죠. 안양에서 살인 사건이 났거든요. 근데 서울에 가서 신고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할이 아닌데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아니니까 안양 경찰서로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관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중앙관할하고 지방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있다는 건 마시고 중앙관할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할하는 거겠죠, 그죠? 중앙관세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이하 각 부장관들이 중앙부서를 통제를 합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공부에서는 중앙부서에 제일 정점이 누가 있다? 머리 꼭대기에. 공부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니까 누가 되냐면요. 부서가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농지법에 가면 농림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공법에서의 그 중앙관서 머리 꼭대기 그러니까 제일 정점에 항상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으로 엄청나게 책임지면서 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줄도 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먼저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기다 줄 친다 안 친다? 줄 안 친다. 바보들이나 줄 친다. 원리를 알게 되니까 들어봐요.
엄청 쉬워.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바보들이 틀린다. 왜? 외우고 가니까. 원리가 있거든. 원리대로 풀면 되는 건데 이걸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하지 않게 자꾸 암기는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많이 외워야 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국장. 자, 그 다음에 지방관할로 갑니다. 이걸 정리해야 돼요. 지방관할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요, 광역지자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지방관할의 제일 위에 누가 있을까요? 제일 위에 시도가 있죠. 시도. 아이고, 맞죠? 시도 밑에 누가 있습니까? 시도 밑에 시, 군, 구가 있죠. 밑에 뭐가 있어요? 업, 면, 동. 은 관할 이다 아니다? 아니다. 관할이 아니죠. 읍면동은 관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울게요. 설명해 들어보세요. 지방, 자치, 단체 이래 부르거든요. 맞습니까? 이걸 줄여서 지자체 이래 부르죠. 지자체. 읍면동은 지자체가 아니죠. 지자체라면 시도하고 시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가 되려고 그러면요, 지자체가 되려고 그러면 뭘 가지고 있으면 자치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안 놉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치권이 있어야 돼요. 자치권. 자치권은요, 자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행정권, 입법, 조직,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자치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치권이 근데 누구 거? 누구 거? 자치권 누구 거? 누구 거? 국민? 국민은 주권자가 국민이에요. 자치권은 누구 거? 지역 주민이라 불러요. 자치권은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시의 자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과천 시민이 안양 시민한테 뭐라 하면 돼, 안 돼? 아이씨, 안 돼. 안양이 자치권이기 때문에. 그죠? 주권은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전체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주민들이 이 네 개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가지고는 있는데 행사할 수가 없죠. 매번 할 수가 없잖아. 주권자 국민이잖아. 국민들이 매번 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바이든하고 회담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뽑아? 대의 기구를 봅니다. 대의 기구를.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뭐 한다? 위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디에다가? 의회에다가. 장하고 의회에다가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권한을 위임받는 거야. 몇 년 동안? 4년. 지자체 임기는 4년입니다. 위임받고 4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재위임을 할지 다른 사람 바꿀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위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지자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읍면동장 선거는 안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거가 어디까지더라? 요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부르냐?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여러분들은 장 선거를 갖다 두 분을 해요. 그죠? 시장 선거. 그 다음에 도시 선거. 서울은 구청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장 선거를 두 분을 하죠. 표구 두 장이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읍면동으로 지자체라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요 시군구 위에 누가 있고 시도가 있고 위에 누가 있더라? 관서가 있습니다. 먼저 구분합니다. 구분을 해야 돼. 자, 구부터 할게요. 구부터. 자, 여기서 말하는 구는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응?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권성구, 성남시 분당구가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요런 구는 여기서 지금 언급한 구 있죠. 구 있죠. 창원시 성산구 뭐 구들이 있습니다. 지방갑도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는 지금 여기는 시군구에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구를 무슨 구라고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 구는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동안구, 권성구, 분당구, 일산, 동구, 서구 이런 데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치권을 위임받은 적이 있기는 자치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지자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자치구를 말해요. 서울시 강남구, 부산시 해운대구. 뭔 일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약속에 대해 나오고 시군구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무슨 구는 아니다? 응? 이런 구는 맞다 아니다? 아니고 이 구를 무슨 건? 이 구하고 이 구를 구분해 가지고 요 구는 무슨 구? 자치구. 요 구는 행정구라고 불러요. 행정구. 행정구. 뭐하고 똑같냐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 동사무소 똑같아.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동사무소 똑같다고. 뭐 문제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가 나오면 무슨 구는 신경 끄라.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안 받습니다, 이제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무슨 구만 생각한다? 자치구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치구는 근데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자치구는? 여기 있어요, 여기.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 요 시하고 요 시는 뭐 다른 거는, 요거는 이제 기초지자체시고 요거는 광역지자체시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분이 될 겁니다. 구분이 될 건데, 하나만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주도 가보셨죠? 그죠? 제주도. 가면 시가 두 개 있죠? 무슨 시? 그렇지. 제주시. 또 서귀포시. 한라산이 쭉 있습니다.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죠. 이 시거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여기서 말하는 시에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요, 자치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표 안 해요. 모르십니까? 모를 수 있지 뭐. 모를 수 있지. 오늘부터 알면 되지 뭐. 그죠? 제주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신기하게 할 필요는 없고 몰랐습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오늘도 알면 돼. 제주도 서귀포시는 옛날에는 투표를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냐면 이걸 자치권 안에 자치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행정시라 불러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시군구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시군구. 동안구청에 가지고 시군구라고 법에 돼 있는데 와 허가 안 내주는데 거기 좀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시군구에서 말하는 구는 무슨 구기 때문에? 자치구이기 때문에. 물론 안양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조례에서 위임받아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주하고 서귀포시는 지금 선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는 자치시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시를 뭐란다? 행정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봐.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권성구, 팔달구, 그죠? 이런 데는 자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구? 행정구. 제주하고 서귀포시는 행정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시군구에서 얘기하는 시는 항상 무슨 시를 말한다? 그렇지. 자치시만을 이야기한다. 약속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그러면 한 개 더.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요즘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강원도 바뀌었어요. 강원도도. 강원도 그냥 강원도 옛날에는 얼마 전에 그냥 강원도였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바뀌었죠.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어요. 앞에 특별자가 뭐예요? 특별자치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행정구의 개념상 뭐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특별자치시도가 있고요. 특별자치시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가 있다? 세종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지금 두 개 있어요. 제주하고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그죠? 자, 그럼 질문. 세종이 특별자치시가 있잖아요. 시. 그러면 특별자치시는 광역지자체다. 아니다. 기초지자체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특별자치시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응? 응? 그렇죠.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입니다. 특별자치도시는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뭐가 똑같다? 동급이다? 특광하고 동급이에요. 특광하고 동급.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원래 6대 광역권이 있었거든요. 6대 광역권. 6대 광역권이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인데 지금 7대 광역권. 세종을 포함시킵니다.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인데 광역시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치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급 행정조직으로서. 그죠? 근데 광역시인데 뭐가 없는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예요. 자치구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시, 군, 구한테 가라. 시, 군, 구한테 가라. 시, 군, 구한테 가라. 구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특별자치시는요, 법이 이렇게 나와요. 특별법에 따라서 만드는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도의 자치권은요, 시군구에서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시도가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다시 특별자치시도는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 시군구가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시도가 하는 권한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죠. 제주하고 강원이 있단 말입니다. 제주하고 강원. 그러면 제주하고 강원의 특별제도는 이건 아시죠? 광역지자체다, 기초지자체다. 광역지자체입니다. 광역지자체. 그죠? 광역지자체인데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는 있는데 자치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집중화되어 있다? 도한테 집중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봐봐요. 세종하고 제주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해볼게요. 우리 만약에 법 조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시군구한테 허가 받아야 한다라고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군구한테 허가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법 조문에 뭐라고 하냐면 특별자치 법 조문에 그대로 나와요. 시도 또는 시군구한테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자,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가 법 조문의 원문이거든요. 그러면 특별자치시도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생각 잘해야 돼. 봐. 특별자치시도 법 조문 원문입니다. 또는 시군구한테 허가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시도를 유령 취급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면 얘는 무슨 권한도 시도가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무슨 권한도 있어? 당연히 권한이 있잖아. 얘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 안 돼? 없다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죠.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법 조문을 읽다 보면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광 도지사가 뭘 한다 이런 말이 법 조문에 나와. 이게 엄청 나와요 이게. 자, 그러면
특광시도인데 그게 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가지고 시도라면 야가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야가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야가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야가 나왔을 때 특별제시 시도란 말이 나왔을 때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약속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책 읽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말을 갖다 듣게.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이럴 수는 없잖아요. 특광, 시장, 군수, 특별자치, 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수업이 안 돼. 듣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간단히 뭐 한다? 특광, 시장, 군수 이랍니다. 그럼 그게 당연히 누가 포함되어 있다? 특광, 시장, 군수 이라면 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 특별시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시, 군, 구 이랍니다. 누가 포함되어 있어? 특별자치시도. 시도 이랍니다. 누가 포함되어 있어? 특별자치시도는 어디든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깔끔해져. 지금부터. 이해했습니까? 약속했어 이제. 그래서 요 관할의 개념은 여기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문수에도 저는 특별제시도는 다 빼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빠져가 시험에 답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빼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책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복귀를 해서 아무 페이지를 랜덤으로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지금 다 나왔죠. 그죠? 뭐라고? 특광, 특별, 자치, 시도 또는 시장 군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문장이 끊어진다니까요. 그걸 부드럽게 읽으라 그러면 그냥 뭐라고 읽으면 된다? 특광,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자치, 시도, 시군구 이런 나온다니까요. 특별자치, 시도, 시군구 이런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 그냥 시군구 이런 읽으라니까. 그걸 빼고 읽으라고. 그러면 문장이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개념 잡기가 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야는 요 권한과 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가 있거든요. 시. 기초지자체시인데 기초지자체시는요. 우리 공법에만 있는 개념인데 부동산 공법에만 들어오는 개념인데 그죠? 이 기초지자체시를 두 개를 나눕니다. 대도시시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시가 있다고요? 대도시. 요 중에서 시 중에서 대도시시라는 게 있습니다. 뭐를 대도시라냐면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시라고 부릅니다. 인구가 얼마요?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라고 불러요. 그냥 부릅니다. 그냥 대도시라고. 법에 그래 돼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대도시로 지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니는 오늘부터 대도시대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인구 50만이 되면 대도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오늘 인구가 50만 03명이었거든요. 그럼 뭐야? 에이씨, 내일 4명이 이사 가가지고 49만 9,990, 아니,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대도시가 아닌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도시로, 니는 오늘부터 대도시다라고 지정을 받으면요, 야가 이렇게 돼도 대도시가 된다고. 아이가? 아니, 만약에 저는 그랬잖아요. 50만 명이 넘어서는 순간에 대도시라니까요. 50만 명이 안 되면 대도시가 아니라니까. 근데 만약에 대도시로 지정을 받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든 아니면 어딘가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그럼 대도시 지정받았으니까 대도시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럼 49만 명이 돼서 어떻게 돼? 50만 안 되잖아. 그럼 지정을 뭐 해야 돼? 취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그죠? 그래서 대도시는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법 조문에 나오는 겁니다. 인구가 얼마 이상이 되면 50만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대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도시는요. 특히 어디에 많냐면 수도권에 대부분 있어요. 수도권. 지방에는 이런 대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대도시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데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어디가 50만이 넘냐면 창원, 인구 100만이 육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포항, 정도가 제가 대도시. 그리고 청주. 오송 있죠, 오송? 그러니까 세종 옆에가 청주 아닙니까? 모르나? 거기가 50만 이상이에요, 인구가. 대도시.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서울 근교에 있는 성남, 안양, 안산, 부천, 그죠? 그 다음에 고양시,
그죠? 이런 데가 전부 다 인구가 얼마? 50만의 대도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100%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대도시는 행정구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구. 대부분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요, 행정구를 가지고 있다고. 지방에 있는 창원도요, 창원시 성산구, 마산 하포구, 진해구, 그 다음에 전주에 가도요, 전주가 대도시잖아요. 그죠? 전주시, 덕진군가, 하여튼, 들어본 것 같아, 성감에서. 그런 구. 그 다음에 포항에 가도, 북구, 이런 식으로 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들도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 구를 다 가지고 있죠. 수도권에 있는 구리 있는 대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가 없잖아. 구가 없잖아. 그죠? 근데 안양은 대도시죠. 그러니까 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100%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대도시들이 있죠. 인구가 계속 증가해죠. 그런 데는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대도시란 말이 나오면 인구 얼마? 50만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자, 관할의 개념은 다시 합니다. 자, 관할은 뭘 말한다? 관할은 고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의 관할로 나눠요. 무슨 관할? 중앙관할 한 개. 무슨 관할? 지방관할. 지방관할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한다? 지방자치단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뭘 가지라? 자치권을 가져야 돼. 자치권은 지역 주민들이 뭐 하는 거다?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밑에 지역 주민으로 자치권을 부여받은 데가 어디더라? 시, 군, 구지. 읍면동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하지만 대도시에 있는 구도 있죠. 그 구도는 자치권이 없죠. 그래서 그걸 무슨 구라 부른다? 행정구라 부른다. 그리고 시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시를 말한다. 근데 제주하고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없더라. 그래서 무슨 시? 행정시라고 말한다. 시군구 위에는 무슨 행정조직이 있더라? 시도가 있더라. 시도. 그죠? 그래서 이걸 광역지자체라 부릅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중앙관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는 특별자치시도 시도가 있는데 특별시도는 광역지자체가 아니고 기초지자체가 아니고 무슨 지자체? 광역지자체. 그죠? 그래서 광역지자체인데 그죠? 무슨 권한도 같이 가진다? 기초지자체 권한도 같이 가진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시도가 나오면 전부 다 뭐 한다? 가려라. 그래서 간단하게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그 무슨 시라 불러요? 대도시시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요, 위기질서가 시군구를 통제하는 게 누가 되고? 시도를 통제하는 게 누가 된다? 중앙관서. 그래서 시군구 위에 시도가 있고 시도 위에 중앙관서가 있더라. 이런 위기질서가 관할의 위기질서가 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할게요.